온라인상으로 녹화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고롭지만 재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는 후기 산업사회는 우리가 1771년도에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근대식 기계 생산, 대량 생산의 근대식 공장이 1771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사회는 250년 됐죠. 후기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발명 1950년 정도, 그리고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의 보급의 시작 1980년대에 시작됐죠. 그런 것을 후기 산업사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대개 개인 컴퓨터의 보급 1980년대 이후를 후기 산업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표 7-1과 7-2에 있는 내용은 표 7-1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는 이해 중심, 후기 산업사회는 여가 중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6페이지에 있는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여가는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여가를 수단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유한계급이나 특권계급이 누리는 그런 한정적인 곳으로 본 반면에 후기 산업사회는 여가를 여가 자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기 충족적인 여가를 여가 자체로 그냥 하는 것이 일과 연관시켜가지고 여가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 자체로서 여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여가 문화는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에서 후기 산업사의 대중문화는 문화의 소비와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게 활동하는 것,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여가를 볼 수 있는데 하나 더 붙여서 향유하기, 영어로 세이버링이라고 하는데 향유하기, 음미하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향유하기 또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여유로운 삶, 레저를 즐기는 삶, 여가를 즐기는 삶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하기부터 액티비티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따라잡았네. 겨우 따라잡았어. 제가 지난주에 경영학과 교수님이랑 산신과 교수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강의가 되게 힘들대요. 마스크로 하니까.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러지 막 숨이 헐떡거리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영학과 교수님은. 그리고 산신과 교수님은 20분 수업하고 10분 쉰대. 2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2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2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면 20분 하고 10분 수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하기가 있죠. 활동하기, 휴식하기, 향유하기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하기, 움직이는 거야. 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운동이죠. 그죠? 운동. 대표적으로 운동으로 뭔가 여가를 보내는 거. 208페이지가 있는데요. 운동.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네. 황인화. 208페이지. 맨 아래 문단 있잖아요. 아래 문단에 운동은 에너지 대사에 있죠. 그 문단을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운동은 에너지 대사의 양식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탄수화물과 지방에 산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한다. 흔히 조깅이라고 하는 천천히 달리기, 워킹이라고 하는 빠르게 걷기, 장거리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산 등이 바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한다. 낮은 강도로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한편 우리는 비상시를 위하여 산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한다. 장거리 달리기, 씨름, 역도, 극상의 투권 등과 같이 시합 중에 호흡을 거의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끝내는 고강도의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다. 건강에 좋은 운동은 지방이나 산소를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무산소 운동은 지방과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에 커다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에서 뭐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요. 그럼 장원영 쌤 209페이지 두 번째 문단 4개월간의 보고 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4개월간의 유산소 운동은 4개월간의 한 문제 주로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행하는 것만큼 조직적인 지구에 효과가 있었고 제발 가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운동 표시 비용이 더 들고 몸이 찌그러다는 점만 때문에 도시를 찾아본 적 없다. 신체적인 활동은 건강과 웰빙에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준다. 신체적인 활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원인에 대한 상황부터 공유해주며 강력한 직장은 그들에게 밝은 능력성을 줄여주고 또한 근육과 건강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운동은 숙면을 취하게 해주며 노화와 더불어 찾아오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운동은 모든 활동 중에서 신체를 정진시키는 데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우울감을 해소해 주는데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요. 뭔가 우울하다든지 혹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혹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자존감이나 등등의 손상을 입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기분 전환을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잘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뭐 달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조깅 같은 거죠. 조깅, 자전거 타기, 그죠? 빠르게 걷기 이런 것도 포함인데 사실 걷기가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뭐 조깅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구 없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볼 토픽 주제를 내가 한번 준다면 원래는 이제 조별 토의를 해야 되는데 조별 토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토론 주제만 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신의 생활에서 부족한 운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그걸 지속하시고, 만약 운동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맞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두 개를 잘 섞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도 대표적인 활동성 여가죠. 그죠? 활동성 여가.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활동성 여가는 운동, 여행, 등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살펴봤고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211페이지에 나와 있죠. 211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211페이지에 여행이야 그냥 큰 내용은 없어요.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여행. 그럼 여기서 살짝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누구의 여행이냐? 저의 여행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여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2016년도에 7월 달에 여행했던 것입니다. 통영에 갔어요. 통영. 충무라고도 하죠. 옛날 이름. 1박 2일 동창생들과 2016년 7월 통영이 고향인 학생 있나요? 없네요. 통영에 가본 학생 한 명. 여행을 잘 안 다니시나 봐요. 그죠? 앞으로 가보십시오. 통영 좋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또나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편리해요. 편리합니다. 사실 통영 여행은 인물 기행이었어요. 사실 자연 기행이 아니라 인물 기행. 첫 번째 간 곳이 전형림, 화가 전형림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윤희상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초반 사람이죠. 작곡가예요. 애국가 윤희상이 애국가인가요?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음악 하시는 분이고요. 음악가.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조계종 종정하시고 불교 종정이죠. 도닦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경리 문학가 유명한 20세기 초반 사람이죠. 다.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통영에. 근데 이순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죠. 군인이죠. 이 5분을 찾아간 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형림 미술관. 이게 나예요. 나야. 4년 전 나. 교실에 4명이 갔는데 1명 없어요. 사진 찍고 있어. 좀 이따 나올 거야. 색채가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삼원색을 이용해가지고 색채가 강한 그런. 이 아들이 이 위에 화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3층에 아들 화실이 있더라고요. 아들도 화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형림 미술관 이쪽 나오면은 내가 팁을 알려줄 텐데 그 팥빙수가 되게 맛있어요. 꼭 드세요. 되게 맛있어요. 전형림 미술관 그 골목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 앞에 팥빙수 되게 맛있어.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산이야. 그 팥은 왜냐면 가격 경쟁이 안 된대. 그래서 한국산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팥빙수 꼭 드시고요. 전형림 미술관. 윤희상
기념공원에 갔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공원이 있고요. 여기가 기념공원인데 악기를 여러 개를 다 자유제재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바이올린 있고 그분이 입던 것 그대로 모자. 근데 제가 저의 눈을 끌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이분이 음악적 영감이라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밤낚시를 나갔는데 밤낚시 해가지고 따라 나갔는데 그때 어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도창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부들이. 근데 좀 우울한 노래래요. 우울한 노래인데 수연이죠. 수연. 연꽃이죠. 그 울림을 멀리까지 전해주었다. 바다는 공명한것 같고 하늘의 별이 같았다. 라는 그 어부들이 남도창을 하는 걸 들었던 그 어렸을 때 에피소드. 이런 것이 자신의 음악적 영감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봄이 되면 개구리들이 많이 나는데 밤개구리가 정말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밤개구리가 사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구성된 혼성합창으로 들렸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가 거기에 맞추고 화답하고 세 마리째가 가세하면 갑자기 고음, 중음, 저음의 합창이 일제히 시작되고 또 갑자기 모두 침묵한다. 라는 자신의 어렸을 때의 에피소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조계종 종종이셨는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통영 직전에 진주, 통영 사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절이에요. 사실은 진주 분이세요. 성철 조계종 종종인데 겁은 무한대 엄청나게 긴 시간을 겁이랍니다. 시간이죠. 무한대 긴 시간. 왜냐하면 바깥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엄청나게 긴 시간 바깥에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절인데 이 주지 스님은 성철 스님의 따님이세요. 유일하게 흑육인데 따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지를 두고 있는데 지리산 법회사 지리산 법회사 겁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엄청나게 긴 시간.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선녀가 망사옷을 입고 1km 입방킬로미터의 돌을 한 바퀴 돌고 올라가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돌이 그 망사옷에 달아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도 없어지는 그 시간을 한 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인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발생학적으로는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생겼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벗어나 있다. 시간에 벗어나서 산다. 라는 어떤 그런 화두를 건진 절입니다. 이분이 성철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8가지를 경제 인생을 살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무상, 인생은 변한다. 안비,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노력해라. 지조를 지켜라. 혼자 있을 때 더 진실함을 지켜라. 겸손해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라. 이 8가지를 이제 자신의 평생을 살면서 지키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명상은 되게 동양적인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나 서구의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동양에서 시작된 거고 사실 붓다부터 시작된 거죠. 붓다 이전에도 사실 있었는데 석가모니 붓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이 있어요. 집중 명상 사마타라고 하고
마음 챙김 명상은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나에게 극악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진성한 권자요. 고통 주고 모욕 주는 은혜는 목숨 다해도 갚을 수 없으리라. 마음도 아니요 구초도 아니고 다른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화두예요. 화두. 우리가 집중 명상을 할 텐데 얘기를 할 때 이따가 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화두. 뭔가를 깨우치고자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 하나의 문제가 화두인데 이런 게 화두죠. 화두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근데 방금 된 8가지는 삶의 어떤 기준, 준칙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눈썰미가 있는 사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박정리, 그 이름도 거룩한 박정리. 그분이 있다고 박정리 기념관. 어머니라는 시를 제가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깊게 읽지 못하겠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라는 걸 깨달았다. 꿈속에서 계속 어머니 꿈을 꾼다. 근데 이 어머니는 끝났다라는 어떤 아쉬운 마음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머니라는 시.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눈을 사로잡았던 것도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성철 스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화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의 해결해야 될 어떤 큰 문제,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화두야. 이게 뭐냐? 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명상에서 집중 명상의 어떤 방법입니다. 사마타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학도 사실 이런 우리가 명상의 일종의 집중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문학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라는 질문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문학의 글자이다. 어떤 작품에서든 갈등과 모순, 운명과의 싸움이 전개된다.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왜라는 질문이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학이 결국에는 명상이다 라는 느낌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문학은 명상이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모셔놓은 사당을 충렬사라고 하는데 전국의 충렬사가 한 25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야. 통영에 있는 충렬사. 이 친구야, 아까 사진 찍은 친구가. 한산도와 한산대첩. 이게 한산도야. 한산도인데 여기서 일본군을 10,000명 정도 수장했어요. 조금 안 돼. 9,000 몇백 명이야. 10,000명이라고 보고 10,000명이 여기서 죽었어. 임진왜란 그 시기. 한 400년 됐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일본 해군들이 정복을 차렸고 여기 와가지고 죄를 지낸대요. 여기에 있는 이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죄를 지낸대. 자기 선배가 여기서 수장당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한대. 해전을 공부를 한대요. 한산대첩. 그래서 우리는 이 5분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이렇게 보내왔어요. 통영의 바다와 산이 내 마음에 있으니 기억의 시간은 중요치 않다. 성철 스님의 번뇌도 찰나의 일이니 나의 번뇌 또한 금세 지나가니
다만 해탈의 기쁨을 누린 스님 앞에서 나는 무엇일까 오늘도 생각해 본다. 이렇게 1박 2일 여행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알찬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충전하고 자신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이 있어요. 등산 2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211페이지에 있는 등산. 신체 활동이 주는 행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왜 우리가 행복감을 주는가? 신체 활동, 우리가 운동, 여행, 등산 살펴봤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죠. 일단 세 개를 살펴봤고, 자존감과 정복감을 준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해준다. 몰입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 활동입니다. 이거는 활동도 개인 활동이 있고 단체 활동이 있잖아요. 단체 활동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고 우정이 돈독해진다.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근원은 생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분을 좋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식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기를 봤고요. 휴식하기 두 번째 휴식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 있죠. 잠이야. 수면 단계는 5단계로 나눕니다. 수면 단계는 5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세타파라고 해요. 그냥 붙인 거야. 이름. 그냥 붙인 거야. 세타파라고 그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델타파라고 해. 첫 번째, 두 번째 그 수면은 좀 얕은 수면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야. 깊은 수면 상태. 다섯 번째 단계는 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요거의 약자야. 빠른 안구 운동. REM, 렘 수면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렘 수면 단계에서 주로 꿈을 꾼다고 합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활성화되지만 몸은 그냥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단계가 있고 3, 4단계를 좀 깊은 수면 상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면과 건강, 발작 수면이 있어요. 나르콜랩시, 발작 수면. 불가항력적인 수면 발작이 되풀이되면서 수면에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 이것이 발작 수면입니다. 교수님 수업 듣다가 수업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뿔뿔 자는 거 발작 수면 아닙니까? 발작 수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는 거야. 안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다가 강사가 갑자기 그냥 엎어져서 잔다. 그런 게 발작 수면이에요. 이 발작 수면은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발병하고 유전 경향이 있다. 무호흡증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춰지는 것 무호흡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잠을 자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숏슬리퍼라는
동영상을 재미있는 동영상을 잠깐 드렸습니다. 4분짜리인데요. 르스크를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든 채로 살. 남들보다 매년 60일의 시간을 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이들. 바로 쇼트 슬리퍼입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카페인이나 잠영종, 낮잠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쇼트 슬리퍼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댄처가 있습니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매일 10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쇼트 슬리퍼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자는 걸까요? 쇼트 슬리퍼 연구의 권위자 잉후이 푸 교수는 그 비밀이 유전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Hello, EBS News viewers. I'm Ying-Hui Fu. It'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to talk to EBS News. 6년 전 푸 교수의 연구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12시에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하루 종일 정신은 맑고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그의 가족 중 일부도 같은 증상을 보였죠. 푸 교수는 이 여성과 가족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쇼트 슬리퍼에게서 덱2 유전자 돌연변이를 공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수면이 필요하다는 대조군 250명에게서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죠. 덱2 유전자 돌연변이를 실험주에게 주입해 보았더니 잠은 적게 잤지만 신체적, 인지적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는 세포의 손상을 회복하고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분해하며 기억을 정리하는데요. 덱2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쇼트 슬리퍼는 이 과정을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Many of them are very optimistic, and they also are often very energetic. So a lot of them have one or more jobs at the same time. 선천적인 쇼트 슬리퍼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추정되는데요. 쇼트 슬리퍼가 아닌 사람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잠을 줄이려고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신에게 적합한 수면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Sleep is not just important for us. Their metabolic systems, like obesity, or they have cardiovascular heart problems, or they have immune function problems, or even cancers. And we also know that if we don't sleep well, or if we don't get good night's sleep, our brains just don't work as well. And sleep also impacts our mood. Saying all these things, I think it's wonderful to, if you are born to be a nature short sleeper, that's great. However, for the rest of us,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everybody understand that they need to pay attention on their sleep. 네, 그러면 10분 쉬고 2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